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있잖아요. 이게 과연 GPS를 대신하거나 아니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스페이스X가 FCC에 낸 서한 같은 걸 보면요.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치, 항법, 시각 정보, 이걸 PNT라고 하죠. 이것까지 제공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기존 GPS랑은 뭐가 다른지, 또 경쟁자는 없는지 한번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스페이스X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PNT 카드를 꺼냈을까요? 마침 미국 FCC가 기존 GPS 시스템의 어떤 그 취약점, 이런 걸 보완하려고 새로운 PNT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배경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스페이스X는 딱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자기들 스타링크 망으로 인터넷도 하고 PNT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미국 GPS는 국방부라는 단일 기관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GPS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FCC 입장에서는 PNT 공급원을 좀 다양하게 확보해서 시스템 전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게 아주 시급한 과제죠. 여기서 스페이스X가 강조하는 점이 좀 재밌는데 바로 스타링크 위성들이 이미 GPS랑은 별개로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GPS가 특정 주파수 문제나 지상시설 문제로 먹통이 되더라도 스타링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PNT 정보를 계속 줄 수 있다. 뭐랄까,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아, GPS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그 점이 핵심이군요. 근데 스페이스X 계획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T모바일이랑 같이 하는 셀룰러 스타링크나 아니면 앞으로 상용화한다는 DTD, 그러니까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요. 여기에도 PNT 기능을 넣겠다고 하던데요. 이게 진짜되면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방식 자체가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 신호 안 터지는 아주 외딴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쓰고 동시에 거의 센티미터 수준의 정밀한 위치 정보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한 130개국 정도를 목표로 한다니까 PNT 분야에서 미국의 어떤 기술 리더십, 이걸 계속 유지하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좀 더 넓게 보면 특정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는 걸 줄이고 PNT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이나 복원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X 계획 진짜 야심차네요. 근데 당연히 이 분야에 스페이스X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애플 위성 서비스 파트너로 알려진 그 글로벌 스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쪽도 GPS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스타도 당연히 자기들만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죠.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데요. GPS는 주로 L대역을 쓰거든요. 근데 글로벌 스타는 이거 말고도 2.4GHz 대역을 써요. 이 주파수 대역이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 같은 걸로 많이 접하는 건데 위성통신에서는 신호 세기가 GPS보다 더 강하거나 건물 안 같은 음영 지역에서도 좀 더 잘 터질 수 있다. 이게 글로벌 스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GPS 신호가 약하거나 방해받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PNT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L대역 말고 다른 주파수를 쓰니까 그 GPS 전파 방해나 스푸핑이라고 하죠. 기만 공격,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 능력도 갖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스페이스X는 독립 시스템이랑 DTD 연동, 글로벌 스타는 다른 주파수 대역이랑 신호 강도, 각자 내세우는 게 다르군요. 근데 아까 스페이스X가 FCC 서한에서 그 기술 중립적 접근 이걸 강조하면서 경쟁사인 에코스타에 쓰지 않는 주파수로 언급했다는 부분은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좀 미묘한데요? 네, 그 부분은 FCC 정책 방향이랑 관련된 약간 좀 신경전으로 볼 수 있어요. 기술 중립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FCC가 특정 기술 방식이나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이런 세부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PNT 성능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다양한 기술들한테 공평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타링크 시스템이나 쓰는 주파수가 기존 규제 때문에 불리하게 평가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동시에 경쟁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안 쓰는 주파수 자원이 있지 않나 이걸 문제 삼으면서 자기들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페이스X의 PNT 서비스 구상이란 글로벌 스타와의 경쟁 구도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요. 앞으로 우리가 위치나 항법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또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GPS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낮추고 혹시라도 GPS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PNT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드론 같이 PNT를 쓰는 모든 기기나 서비스의 신뢰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차세대 PNT 기술 경쟁이 정말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미래에 GPS뿐만 아니라 스타링크, 글로벌 스타 같은 여러 PNT 시스템들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다 돌아가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골라 쓰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정보를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물류, 금융, 재난 대응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는 또 어떤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